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선녀와 신선들의 전설이 깃든 사선문화재배 신선 전국 장기대회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노신의 해설의 김봉철입니다. 네, 사선문화제는요, 지난 37년 동안 개최되어 온 전라북도 대표 지역의 축제인데요. 장기대회는 올해 처음 열렸죠? 네, 올해 신설된 대회지만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각자의 실력을 겨뤘는데요. 장기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전국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새로운 잔치가 된 사선문화재배 신선 전국 장기대회였는데요. 경기를 보시기 전에 사선문화재와 대회 모습 먼저 함께 하시죠. 이곳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 사선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치즈의 고장 임실군 관촌면입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사선문화제는 올해로 37회를 맞이했는데요. 사선녀 선발대회, 농악 경연대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임시를 대표하는 축제답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남녀노소 어울려서 다양한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큰 지역 축제를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주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사선문화제와 임실군을 알리기에 진심인 사선문화제전 위원회의 양영두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선문화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네 신선과 네 선녀가 이곳에서 어울렸다 해서 국민관광지 사선대인데요. 풍광이 아름다운 곳을 찾다가 네 분 선녀가 오셨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녀 선발을 하고 네 분 신선을 우리가 추모하지요. 그래서 국민관광지 사선대에서 사선문화제를 1986년도에 창립해서 87년도에 제1회 대회를 시작해서 올해까지 37회째 계속해서 향토문화축제로, 전북의 대표 향토문화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선문화제는 이 기초한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향토를 중심으로 한 문화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선녀 뽑기는 하는데 신선에 대한 것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몇 번을 우리가 구상을 했는데, 장기는 우리 서민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려 때부터 우리가 오래된 민속 장기이죠. 우리의 조상들께서 전통적으로 해온 것이고, 이 장기를 통해서 지혜와 슬기와 인내와 그리고 큰 발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생각할 때에 이번에 정대철 총재님과 박강섭 회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1회 대회를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실이라는 곳은 역사문화적으로 열매의 고장이고 치즈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볼거리가 많습니다. 임실의 붕어섬이라든지 오수의 의견문화재라든지 우리 사선대의 국민관광지라든지 많은 문화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주에 오시면 한옥마을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주에서 20분 거리인 임실의 국민관광지 사선대,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추억의 장소로 사계절 열려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가을에 열리는 사선문화제 신선장기대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영두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올가을 단풍도 보고 치즈도 먹으러 임시를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가꿔놨는데 많은 관객이 오기를 제 마음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영원히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촌 사선대 오니까 여기 공원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여기 보니까 한번 돌아보니까 분수대도 있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너무 이쁘고 이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 오면 더 이쁠 것 같고, 또 낙엽 지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다음은 사선문화제의 여러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사선녀 선발대회 현장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참가자가 모였다고 하네요. 이번 제37회 사선녀 선발대회 진으로 선발된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사선녀 선발대회에서 진으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정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충 사선문화상 시상식은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특별상, 농업부문, 언론부문 등 사회의 모범과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행사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신선 전국 장기대회, 신선과 같이 대국을 두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과 현장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신선 전국 장기대회가 열리는 전라북도 임실군 청소년 수련관의 모습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인데요. 장기대회 시작 전부터 선수들의 긴장과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참가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목표는 실전 경험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고 다음 대회 때 좋은 결과를 얻어보려고 참석하게 되었고요. 대회를 준비를 한 거는 온라인 대국을 하면서 제 대국을 이제 복기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보고 이 대회를 계기로 조금 더 이제 좀 기력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만족하지 않고 제가 이제 최대한 기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데까지 향상시켜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개회식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선문화대전 제1회 신선 전국 장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이루어진 만큼 기량을 잘 발휘하셔서 전국에서 어느 장기대회보다도 열과 성이 있는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사선대 장기대 1위를 개최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나 회원들 간에 잘 협조하여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2회는 더 멋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회는 족분순환제로 진행되는데요. 5국 후 상위 4명의 선수가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선수들 이제 대회가 시작했음을 실감할 것 같은데요. 그럼 준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을 지금 바로 대진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문화재배 신선 전국장기대회 대진 현황입니다. 점수제 방식을 적용하였고 완승 7점, 점수승 4점, 점수패 2점, 완패는 0점인데요. 승점이 같을 때는 승자승, 다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국적 소속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회여서 전국 각지에서 내놓으라 하는 아마 선수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김태용, 박희섭, 양재선, 유희종, 홍국철, 전홍실 선수가 차례로 6위까지 올랐고요. 승자승, 다자승 원칙에 따라 유희종 선수가 최종 4위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승자에게는 프로면허가 부여되기 때문에 4명의 선수들 모두 불꽃 튀는 대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오늘 대국에 앞서 준결승에 오른 선수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하는 아마 2단의 유희정 선수고요. 귀마 공격형 기풍의 대구시 중구에서 출전했습니다. 초는 아마 6단의 김태용 선수이고 같은 귀마 공격형 기풍의 부산시 연제구에서 출전했습니다.
유희종 선수는 우승을 차지해서 프로기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출전했는데요. 이번 대국만 넘으면 소망해온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겠네요. 반면 상대인 김태용 선수는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하자며 작지만 강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번 대국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다리던 준결승전 만나러 가보실까요? 준결승 첫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4선 문화재배 신선 전국 장기대회 준결승 1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희종 선수와 김태용 선수가 만났네요. 하늘 잡은 유희종 선수 그리고 초를 잡은 김태용 선수입니다. 네, 퍼지는 귀마 대 귀마고요. 두 선수 졸과 병을 쓸면서 초반전이 시작됐는데요. 김태용 선수는 아마 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고수로 불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유희종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게 되면 결승전을 치르게 되죠. 네, 그렇죠.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른데요. 초반전 퍼진 부분이라서 아마 두 선수 다 익숙한 본인만의 이제 사용하는 포진을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부터는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이제 둘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에는 조를 쓸면서 초에서 장군을 부르는 방식으로 네. 한의 응수를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응수가 어떻게 될지. 자, 포를 면포로 가는 수가 있겠죠. 네, 보통 이렇게 면포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초에서 선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앙으로 상위 진출하면서 무진에 있는 병을 한번 걸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상 진출. 네. 자, 이렇게 된다면 한에서는 중앙에 있는 병을 무진으로 모으면서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을 올려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좌변에 있는 차가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올리기보다는 합병을 하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준결승 대진이 나와 있었는데 다음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그렇죠. 자, 초반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두 선수 모두 공격형의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좀 서로 견제를 잘 하면서 대국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용 선수와 유희종 선수의 모습을 봤는데 미동이 없어요. 그렇죠. 네. 워낙 두 선수 아마 많은 대국을 해봤을 테고요. 자, 물론 준결승이라서 떨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 실력을 좀 잘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네. 상으로 바로 병을 취하는군요. 네.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김태용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상으로 병을 취했기 때문에 한에서는 병으로 상을 안 취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다른 수를 두면 상이 도망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은 병으로 상을 취해야 되고요. 초에서 상으로 병을 취했다. 이건 결국 이제 양병을 약화시키면서 그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수는 좌변에 있는 차가 한 칸 들어서는 수가 될 수 있겠고요. 물론 마나 상위 진출하는 수도 둘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점수 손해를 보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수보다는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으로 병을 취한 이후에 이어지는 공격 방법,
이어지는 공격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당연히 좌진영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들어서는 수, 계속해서 선수를 놓치지 않고 이끌어가는 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에서는 마가 진출한다든지 면포를 우진으로 넘기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 진출했을 때는 초에서 중앙으로 기물이 진출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했을 때 자칫 한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포를 넘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안전한 길로 간 유희정 선수. 네, 이렇게 되면 초에서는 차가 진출할 수도 있고요. 상이나 마를 진출시킬 수도 있는데요. 한번 선택을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초반전에 상당히 두 선수 빠르게 진행을 했다가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느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하다는 게 노련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선수가 보이고 있죠. 김태용 선수도 보이고 있습니다. 유희종 선수, 김태용 선수는 전략 법도 좀 비슷하고 둘이 서로 좀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아, 그런가요? 네. 저만 느끼는 건가요? 글쎄, 아마 두 선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래도 김태용 선수가 좀 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기보나 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차가 진출했죠? 네. 차가 진출해서 우변으로 가서 양차 합체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에서는 대차를 하는 방식 혹은 병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비를 이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경기에서는 긴장만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잘 두는 선수라도 긴장을 하면 쉽게 무너질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는 시야가 좁아지겠죠. 네, 그리고 실수도 나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공을 피하면서 대응을 했고요. 자, 공이 피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아무래도 지금 중앙 쪽으로 기물이 진출을 해야 되겠죠. 마가 넣은 다음에 나온다든지 네. 상이 진출한다든지 네, 이렇게 기물이 진출을 해야 되는데 면포가 없기 때문에 장군이라서 기물이 진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공을 틀고 다음 수로 상이 진출하면서 차도 걸고 네, 기물도 전진 배치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태용 선수는 양차를 합세할 계획이죠. 네, 지금 상대의 약점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진을 공격을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마땅히 공격할 만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우변에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하지만 바로 가서 병을 달라고 할지 아니면 좀 기다릴지. 네, 다른 수를 둔 이후에 갈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병을 먼저 달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지금 만약 병을 올린다면 차가 우변으로 갔을 때 병을 쓸어서 이제 양차 합체를 막아야 되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뭐 포로
바로 취할 수도 있고요. 상위 진출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올리는 건 한에서 좀 부담스럽고요. 차길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이제 차대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 응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차대를 요청하는데요. 초에서는 받아주는 건 좀 기분이 안 좋죠. 물론 차대를 받아주고요. 차대를 받아줬을 때 일단 병으로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위 진출하면서 이 병을 겁니다. 그러면 중앙 쪽으로 피하면 마가 진출하면서 또 한 번 걸어줍니다. 그때 마가 진출해서 대응을 했을 때 이런 형태에서 싸우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차대를 피하면서 차가 양차 합세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로 오면서 싸울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떤 게 더 자신이 있는지, 평소에 어떤 식으로 더 많이 두는지에 따라서 아마 선택이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의) 시간을 굉장히 아껴서 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제 기억에는 과거에 차대를 받아들이고 상위 진출해서 제 좌진영을 공략했던 프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자, 김태용 선수는 양차 합세 작전으로 선택을 했네요. 차대를 안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에서는 계속해서 차대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병을 올려서 차를 한번 쫓아볼 수가 있는데요. 유희정 선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대 요청을 했을 때는 차대 이후에 묶여있는 병을 풀어내는 게 숙제가 되겠죠. 상대의 약점이 보이나 안 보이나를 확인한 것 같고요. 유희종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읽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차대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보는데요. 네. 그 이후에 묶여있는 병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차대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병을 올려서 차를 쫓는 수는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겠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초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초차가 좌진 쪽으로, 좌측으로 피하게 된다면 결국 한에서 묶여있는 부분을 순조롭게 해소를 하고요. 공성수비를 할 시간도 벌기 때문에 한이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을 계속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면 뒤로 빠져야 되는데요. 한 칸 빠질지 몇 칸을 빠질지 선택을 해야겠죠. 자, 김태용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한 칸 빠지는 걸로 결정을 했네요. 네, 졸이 지켜주고 있는 자리로 일단은 피했고요. 자, 이 자리도 참 위험한 게요. 나중에 한에서 살을 놓고 포를 넘긴 다음에 하포로 넘기면 세 발이죠. 이제 수순이 이제 3번 필요한데요. 살을 놓고 포를 넘기고 다시 하포를 하게 되면 이 포가 차를 지켜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를 넘겨서 차를 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세수가 되기 전에 초에서는
상위 진출하고 조를 올리게 된다면 우변에 있는 병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물러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런 수순을 다 계산을 한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번엔 유희종 선수의 장고. 네, 지금은 뭐 살을 넣는 것도 어찌됐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사줄에 있는 살을 이렇게 넣는 수가 사실은 필연적인 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외통을 이제 한 수는 막아줘야 될 때가 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넣든 나중에 넣든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뭐 살을 넣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한다면 상위 진출하면서 양득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데요. 이 양득을 노리는 수는 초에서 막아 나가도 되고요. 상위 진출해도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기분은 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상을 만지네요. 네, 상이 중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양득을 한번 노려보는 건데요. 네. 뭐 초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합조를 해도 사실 양득이 안 되고요. 네. 마가 진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위 진출하면서 차를 그냥 쫓아도 되고요. 두 선수 다 공격적인 선수다 보니까 선택이 갈림길에서 보다 공격적인 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네. 있네요. 네, 초반전만 놓고 본다면 정말 프로 대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 선수 잘 싸워주고 있는데요. 네. 서로 너무 긴장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상대가 실수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대응을 잘하다 보니까 네, 상이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차를 걸었기 때문에 선수로 진출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차가 피했을 때 마가 진출한다든지 추가적인 수순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다. 차가 어떤 자리로 가야 가장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은 뭐 우사줄로 가거나 우진형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죠. 우사줄로 가서 상을 간접적으로 묶어 놓는 수, 우진형으로 가서 조리 진격을 못하게 견제를 하는 수, 이런 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사줄로 갔을 때 마가 진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수는 또 있는데요. 그래도 마가 진출했을 때 다시 한 칸 피하는 수, 이런 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상이 조를 취해버리네요. 그러면 네. 이건 지금 실수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큰 실수인데요. 네, 지금은 너무 본인의 공격만 살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지금 차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태용 선수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숨을 들이켜신 것도 다행이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초반전을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차가 잡힌다면 산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김태용 선수도 약간 당황했죠? 네. 네, 차가 걸렸는데 피하지 않고 조를 취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장군이 걸려있나? 혹은 뭐 외통이 있는지 네.
일단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김태형 선수는 상위 진출하면서 차를 선수로 건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 취했죠. 이 차가 잡히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당장 우변에서 이 병도 걸려 있습니다. 병을 취하면서 차대가 이루어지면 결국 초에는 차 하나가 살아 있고요. 하는 양차가 다 잡히기 때문에 점수 차이도 점수 차이지만 이 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그 힘 차이는 또 틀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확연한 차이가 나죠. 네, 차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기물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양포라고 하더라도 차가 있는 쪽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네, 유희종 선수가 좀 너무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네. 됩니다. 자, 일단 차를 빼앗기면 멘탈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네. 네, 준결승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경기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 수는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너무 본인의 공격을 받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깜빡 놓친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초에서는 병을 먼저 취할 수도 있고요. 차로 병을 취할 수 있고 조리상을 취하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병을 취하고 차가 차를 취하겠죠. 네, 한해 차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대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대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초가 차로 병을 걸고 절로 상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초차가 외통을 노리기 때문에 한에서 두 개의 기물이 동시에 걸려 있는데도 기물을 살릴 수가 없고 외통부터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만 들어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일단 외통을 피하려면 사가 들어가야 되죠. 네, 지금은 일단 차대를 받아줘야 되고요. 네, 차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살을 넣는다든지 공을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지는데요. 공이 중앙으로 왔을 때는 또 면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살을 넣는 쪽이 아마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초에서는 뭐 차를 취하겠죠? 취해야죠. 네, 여기에서 안 취하면 순간적으로 네, 네, 대역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도 김태형 선수 전체적으로 판을 한번 훑어보면서 네, 차를 취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네, 미리 계산을 해두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도 아주 침착하게 취했죠. 보통은 이렇게 승기를 잡는 한 수, 이런 수를 들 때 흥분을 하거나 손이 좀 떨린다든지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뭐 김태형 선수 아주 평온하게 차를 취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장군의 외통이라서 한에서는 살을 넣거나 공이 들어와야겠죠. 너무나 괴로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제가 저 자리에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부터 밀리면서 네, 실수가 나와서
이제 형태에서 밀렸다 혹은 수에서 밀렸다 이러면 좀 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팽팽한 상황에서 이렇게 상기를 미처 확인을 못하고 아마 순서를 좀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유희종 선수 본인이 가장 안타까울 겁니다. 네, 참 어려운 한 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아, 그래도 살을 넣어야겠죠. 네. 자, 이제 초는 행복한 고민이죠. 상을 취할지 병을 취할지인데요. 지금은 뭐 이제 상을 취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아 보이죠. 상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병을 노리는데요. 이 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을 취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일단 상을 취했고요. 자, 병이 계속해서 걸려있지만 이 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에서는 형태를 잡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냥 포를 넘길 수도 있고요. 네. 네, 마가 진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박희섭 선수와 양재선 선수가 준결승에서 만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누가 결승전에 오르게 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요. 유희종 선수가 큰 실수를 좀 아까 했어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죠. 거의 김태형 선수가 결승 진출을 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끝까지 네, 경기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병을 취하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한의 상을 한번 이제 노리러 갈 수도 있습니다. 병을 취하면 가장 깔끔하고요. 상을 노리러 갈 수가 있는데요. 장군을 부르고 공이 내려갔을 때 그때 상을 노리게 되면 마가 뒤로 빠지면서 최대한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군을 부르지 말고 차가 바로 상을 노리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상을 노리러 가면 마로 버틸 수가 없죠. 마가 뒤로 빠지면서 버티면 그때 차가 올라와서 마를 노렸을 때 마가 꼼짝없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을 이제 노리러 갈지 병을 취할지 고민을 하다가 병을 깔끔하게 취했네요. 네. 자, 고민이 될 때는 가장 잘 보이는 수를 놓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상은 진출해 있지 않고 병은 또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먼저 제거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한에서도 지금 차가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신경 쓰입니다. 마가 간접적으로 걸려 있어서 양포를 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마도 귀마도 활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가 피해야만 많은 기물들이 이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네, 이대로라면 뭐 움직일 만한 기물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난감하죠. 중앙으로. 네, 마가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차를 걸었는데요. 자, 차는 지금 한 칸 뒤로 빠질 수 있고요.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마가 면포 잡으러 오는 자리, 이런 자리를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변으로 빠져서
네, 공격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국을 보면서 한번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용 선수가 보였던 모습으로 미뤄봤을 때 뒤로 빠지면서 수비를 할지 아니면 우변으로 빠지면서 공격을 할지. 자, 이번에는 공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일관성 있게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네, 공격적인 수를 선택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수비보다는 공격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가 면포 잡으러 온다고 해도요. 뭐 정상적이면 이 면포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귀마를 진출시키면서 마포대 교환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에서는 이 면포 잡으러 오는 수가 있긴 하지만 초에서 마포대를 허용해버리면 뭔가 목표가 없어지면서 좀 허무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초에서는 상 잡으러 갔을 때 한에서 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기울고 있는 한이고요. 저런 상황이 놓여지면 더 보이지 않고 좀 네, 기권을 하네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초의 김태용 선수가 35수 만에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하자던 김태용 선수의 기세가 대단했는데 네, 유희정 선수는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준결승에 오른 것도 좋은 성적이거든요. 이번 패배가 끝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희종 선수의 다음 도전도 응원하겠습니다. 결승에 오른 김태용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오늘 대국 어떻게 보셨나요? 네, 김태형 선수 초반부터 정말 과감하게 공격을 보여줬고요. 유희정 선수도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초반전만 본다면 정말 명국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좋은 초반전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상기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차를 내어준 게 패배의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에서 상위 진출하면서 양득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네, 초에서는 마가 진출할 수도 있고 상위 진출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상위 진출하면서 대응을 했죠. 자, 마가 진출했을 때에는요. 상위 조를 취하면 귀마가 다시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차와 상을 동시에 거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득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되겠고요. 상위 진출한 수는 뭐 뻔하죠. 이제 차를 걸었기 때문에 이제 차가 피해 달라는 겁니다. 차가 피하면 양득에 대한 위협도 없애고요. 나중에 조를 올려서 상과 양차를 활용해서 우변에 있는 이 독병을 공략하겠다.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에서는 이 차가 실전에서는 그냥 상으로 조를 취하면서 차가 잡혔는데요. 이 차가 피했으면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지 이제 조금만 대국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만약 상기를 확인하고 차가 피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우사줄 자리나 네, 한 칸 더 피하는 자리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자리로 피하는 이유는요. 초에서 이렇게 조를 올렸을 때 병이 걸리잖아요. 네, 이 자리로 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를 올리면 상을 취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초가 불만이죠. 그렇네요. 네, 상과 병이 교환이기 때문에 이제 초가 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조를 올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 이제 이 자리로 차가 왔더라면 바로 조를 올리는 게 아니라 마가 진출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살을 넣었을 때 이제 또 한 번 마가 진출하면서 차를 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노렸을 때 차가 또 피해야 되는데요. 자, 이 자리로 피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초에서 할 수 있는 공격은 이제 포를 넘겨서 한번 차를 노릴 수도 있지만 바로 올려서 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올리는 수는요, 취했을 때 반대편, 우변에서 차대를 하면서 이렇게 취한 다음에 이 상을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고요. 초에 상이 뜨면서 또 차가 걸리는 수, 혹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됐을 때 네. 장군을 부른 이후에 상이 진출하면서 간접적으로 이 말을 거는 수, 이런 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에서 만약 이제 차가 피했더라면 아주 좋은 대국이 이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을 놓쳤던 게 정말 너무 아쉽고요. 또 이제 차가 이렇게 왔을 때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초에서는 이제 한이 지금 한 수, 두 수, 두 수만에 이제 포를 넘겨서 차를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포를 넘겨서 미리 차를 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를 민다든지 이런 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선 문화재배 신선 전국 장기대회 결승 첫 진출자는요, 김태용 선수입니다. 자, 대결에서 승리만이 전부는 아니죠. 패배에서 얻는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준결승 2경기 박희섭 선수 대 양재선 선수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선문화재배 신선 전국 장기대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